안녕하세요. 박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저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표현들만 준비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도요, 여러분,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쓸 일이 많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좀 곤란해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둘 표현들은 바로 어떤 일정 기간 내내 혹은 어떤 기간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금방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혹은 어떤 기간이 지난 시점을 표현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시는 분들은 잘하셨어요. 하지만 안 떠오른다 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 챙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몇 년 전에 결정 덕분에 3년 연속으로 결손이 줄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쵸? 여기서 시간에 관련된 표현 뭐예요? 3년 연속으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개월마다 계획을 새로 세우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4개월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부분 신생기업은 3년 차에 고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 많은 시간 표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곧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먼저 살펴볼게요. 어떠한 기간 연속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for 하고 기간 하시고요. in a row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연속으로 라는 의미를 in a row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 for 바로 다음 부분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for 기간 in a row 이렇게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to our hard choices in 2019, the deficit has been reduced for 3 years in a ro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2019년도에 내렸던 우리의 아주 어려웠던 결정, 그 덕분에 결손이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For 3 years in a row.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쵸?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복수의 기간인 경우에는 그걸 나타내는 기간에 해당하는 명사 S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요.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for 하고 뭐뭐뭐 consecutive 뭐하고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같은 말이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consecutive 하면은 연속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차 통역이라는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역사들 중에서 보면은 그 화자가 먼저 말을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통역사가 매끄럽게 전달을 하는 이런 형태의 통역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순차 통역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onsecutive translation, consecutive interpret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예문 볼게요. We are very pleased to have won this prestigious award for 5 consecutive years, having been recognized for our excellence in service.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뭔가 이제 수상하면서 그럴듯하게 좀 스피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걸맞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쁘대요. 기쁜 이유가 뭐죠? 뒤에 쭉 설명이 되어 있죠? 5년 연속으로 이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그런데 뒤에 comma하고 ing 동사의 ing 붙으면서 이제 동시적인 그 형태를 나타내는 그런 분사 구문이 붙었어요. 이런 문법 용어 제가 참 쓰고 싶지 않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의 excellence 탁월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계기를 통해서. 이해되셨죠? 그 말맛을 좀 느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좀 매끄럽게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서비스 부문에서 아주 탁월함을 인정받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상을 5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요. 어떠한 기간마다 라는 표현도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쵸? 자, 이럴 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every 하시고 어떤 기간 이렇게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해 볼게요. I think it would be too time consuming to create a plan, get it approved, and communicate it to everyone every 4 months.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을 소통하고 이것이 매 4개월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럴 경우에 시간 어떻게 표현해요? 간단하게 표현했죠? Every 4 months라고 하면서 months 뒤에 복수니까 s 챙겨줬던 거. 요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우리 여러분 세 번째에 다뤘던 문장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차이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고생하게 된다 그 문장 있었잖아요. 아마 그게 제일 표현적으로는 좀 궁금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at the 하고 단수 기간의 표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mark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It's a norm that most startup businesses struggle at the 3-year mark. 이렇게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상식입니다 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It's a norm. 이건 평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안다는 얘기죠. It's a norm. 평균적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대부분의 신생 기업이 3년 차 되는 시점에 고생하게 되는 거. 그게 보통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At the 3-year mark. 이렇게 at the 5-year mark. 그죠?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래도 몇 가지 시간적으로 중요한 어떤 지점 혹은 이어지는 시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표현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는 표현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좀 생소한 표현도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하셔서 입에 반드시 붙이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박혜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비가 되고 살이 되는 표현들 준비했는데요. 자, 키워드를 통해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세요. 네, 바로 시간에 관련된 키워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혹은 이제 뭐 이런 기업 상황에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러분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리고 진행하게 될 때 혹은 이제 협업 상황에서 나의 업무는 그리고 혹은 이 전체적인 업무는 언제까지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늘 챙기는 게 필요할 텐데요. 자, 이럴 때의 다양한 표현들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보시면요. 데드라인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상사한테 알려야지 라는 얘기 당연히 표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데드라인을 넘겨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혼자서 자기만의 페이스를 가져가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답답하죠? 자, 그 다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데드라인을 놓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맞추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놓치다 라는 표현 각각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진행하던 모든 걸 중단하세요 라는 표현도 큰 틀에서 마감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라인을 맞추다 라는 표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meet the deadline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데드라인을 만나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맞추다라고 할 때는 meet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활용해 보시면 If you think that you can't meet the deadline, you should tell your supervisor first.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에 데드라인 못 맞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상사한테, 상관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맞추다, meet the deadline을 이렇게 활용했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맞추다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놓치다를 보자라는 거예요. miss the deadlin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드라인을 탁 놓쳐버리는 거예요.
활용해 보시면요. Try to push forward as hard as you can. Otherwise, you have all the chances to miss the deadline for this project. 최선을 다해서 push forward. 이제 뭔가 독촉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일을 추진을 해보도록 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otherwise 이 프로젝트의 그 마감일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you have all the chances to do something 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뭐뭐 할 것 같아요. 너무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you have all the chances to do something. 이 표현 반드시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앞서서 우리가 데드라인을 맞추다, 못 맞추다 이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마감일, 데드라인의 순간이 다가오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Something is approaching. 다가서는 거예요. 혹은 coming up.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해 보시면 As a project manager,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remind your team when deadlines are approaching, especially when something doesn't go to plan.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매니저로서 당신의 책임은 뭐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문장인데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구성했어요? 그 뒤에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책임의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문장 뒤로 쫙 뺐죠. 그러면서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do something의 형태로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데드라인이 쭉 다가올 때에 팀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A 프로젝트 지금 데드라인 언제까지예요? B 프로젝트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especially 하면서 뒤에 이어지죠? 어떤 것이 특히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특히나 그 마감일에 대해서 더 알려주는 것이 당신 책무예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좋은 표현 있죠? Something doesn't go to plan. Go to plan 하면은 계획한 대로 가다, 진행이 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doesn't 했으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일정이 다가오다, 마감일이 다가오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이제 그걸 지나버린 상황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something is overdue 혹은 something is past 이렇게 수동태의 형태로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Put on hold anything going on until the project deadline is pas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Put on hold 하면은요. 어떤 것을 잠시 멈춤으로 해줘 라는 얘기거든요. 잠시 멈춰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Anything going on. 자, 어떤 거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잠시 멈춤, 잠시 스톱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냐면은 그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때까지 다른 어떤 잡다구리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지 말고 이거 먼저 잘 지켜봅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일정, 마감일과 관련해서의 어떤 것이 또 늦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요. be late라고 그냥 간단히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When a project is late, do you think that adding more people to do the work helps?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프로젝트가 좀 지체가 될 때, 늦어질 때에 혹시 당신 생각에 더 많은 인력을 그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늦어질 때, 뭔가 일정보다 지금 뒤처질 때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에 something is late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들이 어떤 것에 인력을 투입하다, 무엇을 더하다라고 할 때에 add something to 무엇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인력을 어떤 업무에 투입하다라는 표현 add more people to do 뭐뭐뭐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데드라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데드라인 혹은 마감일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은근히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표현뿐만 아니라 예문에 녹아있는 다양한 표현들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